안녕하세요. PBL 수업 사례 발표자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최신원입니다. 언어지도 과목의 PBL 수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PBL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동화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활동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병영 매체 및 그 선정 이유와 사전 준비, 제작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원들 소감을 보여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지도 수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지도는 동덕여대 아동학과 2학년 전공선택 과목으로 교육교사 자격 취득 시 이수해야 하는 핵심 과목입니다. 언어지도 과목을 통해 학습자는 영유아 언어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영유아기 언어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수준별 내용과 다양한 언어교육 활동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PBL 수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PBL 수업은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 문제중심 학습 또는 문제기반 학습이라고 불리며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모형이자 환경입니다. 이런 문제중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및 효과적인 협업 능력 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어지도 PBL 수업 속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교사의 역량 중 하나인 언어교육 활동의 구성과 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교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BL 수업에서 튜터의 역할은 학습자의 문제 해결 방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안내 보조함으로써 학습의 촉진을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문제 풀이 학습과 문제 중심 학습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학습은 개념을 학습한 후 연습의 목적으로 문제가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는 한두 개의 사실적 지시 원리의 적용이 요구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존재합니다. 반면 문제 중심 학습은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때 제시된 문제는 다양한 학습 내용의 복합적인 적용을 요구하며 한 개의 정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PBL 수업, 즉 문제 중심 학습은 주로 강의 중심의 전통적인 교수 학습 철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패러다임 이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PBL 수업 방식을 언어지도 교과목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문제 상황과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고, 이를 통해 PBL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교육 현장에서 언어 활동을 어떻게 구성 및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문제 상황 예시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며 더욱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매체 변경에서 사용한 동화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조별 활동 일지를 꼼꼼히 매 수업 회의마다 작성하고 투터님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거쳐 수상작 그림책과 교수 변경 매체를 선택하였습니다. 작가인 유타 바우어는 1997년 셀마라는 책을 발표하며 그림책 작가로 인정받았고 이후 다양한 그림책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조가 선정한 책은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이고 이 책이 수상한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상이란 1956년부터 시작된 상으로 매해 가장 뛰어난 어린이 청소년 책에 수여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쳤을 때 슬픔이나 두려움의 감정 표현보다는 몸이 산산조각 나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른들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에 아이가 받는 상처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부모가 화를 내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부모님이 화를 내더라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활동 시연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더 놀고 싶어요. 집에 안 갈래. 싫어! 그만!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나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지요. 내 머리는 어두컴컴한 우주까지 날아갔고요. 내 몸은 밀림에 떨어졌어요. 두 날개는 바다에서 길을 잃었고요. 부리는 거리 한가운데로 사라져버렸지요. 두 발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곧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몸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 눈이 우주로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아!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리가 빌딩 위에 올라가 있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지요. 헐헐 날아가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두 날개가 저 멀리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두컴컴해진 저녁 무렵 두 발은 사하라 사막에 도착했는데 몹시 지쳐 있었어요. 한편 엄마 펭귄은 이리저리 흩어진 아기 펭귄을 찾으러 나섰지요. 엄마 펭귄은 저 멀리 우주에서 아기 펭귄의 머리를 찾았어요. 밀림에 떨어져 있던 아기 펭귄의 몸도 찾았고요. 바다에서 길을 헤매고 있던 두 날개도 찾았어요.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로 사라져버린 부리까지 찾았지요. 두 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지쳐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가 내 모든 걸 다시 모아 꿰매고 있었어요. 두 발이 맨 마지막 자리였던 것이지요. 다 꿰매고 나서 엄마는 말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고함 쳐도 항상 널 사랑한단다. 저희는 변경 매체로 자석 동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석 동화란 자석을 부착한 인형을 활용하여 위치를 조정해 역동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한 매체입니다. 이 자석 동화를 매체 변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동화 속 펭귄의 몸이 흩어져 날아가는 장면을 자석을 활용하면 보다 역동적이고 실감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물 및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매체 제작 전 줌 회의를 통해 배경별로 담당자를 선정해 필요한 재료를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원활한 연극을 위해 책의 내용을 참고해 필요에 따라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여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화책을 참고하여 자석 인형의 도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체 제작 과정입니다. 자석 인형은 클레이로 엄마 펭귄과 아기 펭귄을 만들고 흩어지는 부위별로 제작하고 자석을 부착하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소재로 한 동화책인 만큼 바다를 투명 수조에 물감을 섞은 물을 담아 바닷물로 표현하고 사막을 반짝이 풀과 색모래로 표현하는 등 저희는 각 도시의 밀림, 사막, 우주, 바다, 이글루 배경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배경 제작 후 하드보드지 판을 고정하고 시나리오에 맞춰 이동 경로를 점검해 뒷면의 자석에 이동 경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석동화 매체의 배경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PBL 수업 덕분에 학습 경험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었고, 높은 성취도와 진정한 탐구를 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중점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수업을 더욱 확장하여 비룡소 출판사의 저작권 승인을 받아 동화매체 변경 콘텐츠를 다루는 홍별동화극장이라는 유튜브를 개설하였고, 현재 두 번째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